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구속 기간만 끝나면 내란범도 풀어준다? 그게 법이라면 그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계엄령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고 한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자정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집권을 꿈꾼 내란범 석방을 국민이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현실. 법이 무너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답해야 합니다. 법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인지, 쿠데타에 눈 감을 것인지 말입니다. 6월 21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이죠. 지금 국민들은 어떤 민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위클리 민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이제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100% RDD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주차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거의 60%에 육박하고요. 부정평가는 33%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긍정이 60%라고 봐도 되죠. 소수점 한 자리에서 59.6, 지난주에는 59.7.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은 49.45 정도 됐었잖아요. 50이 살짝 안 됐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갔다. 그 말은 기존의 지지층들은 거의 이탈 없이 그대로 가고 있고 신규로 정책이나 이 정부의 앞날이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유입됐다고 일단은 단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보긴 힘들죠. 진용을 거의 못 짜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초반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누구 지지자 여부를 떠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한껏 고조돼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 직전까지 우리가 어려웠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참 길었으니까 그런 반영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당의 지지도도 살펴보면 네. 일단 전체 다 늘었네요.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에 대한 긍정평가도 늘었고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줄고 긍정평가는 늘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국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지난번 9%에서 이번 12.5%로 약 3%포인트 늘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누구를 지지했느냐는 일단 별론이고 별개이고 새로 출범하는 것 나는 일단 지지하고 좀 지켜보련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극심한 진영별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강화된다면 난 아무개는 무조건 싫어. 저쪽 당은 무조건 싫어. 쳐다보지도 않을래. 걔들이 뭘 하는지 듣고 묻고 따지고 그럴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걔들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기조가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무한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버리는 것. 한번 사리 분별에 입각해서 한번 따져보거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싫다는 거는 아예 화합의 여지는 없고 그냥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전쟁 상태라는 건데 국힘 지지층의 현 정부 출범 며칠을 보면서 긍정평가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만족스럽게 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극한 대결, 무조건적인 반대 기류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합하다는 의견이 48%, 부적합하다가 39% 가까이 나왔는데 네. 둘 사이 차이가 10%포인트 차이인데 혹시 이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는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시는지. 약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 사이트나 뭐 방송 뉴스나 틀기만 하면 이거가 첫 뉴스고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48%뭐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사람이 48%인데 반은 살짝 못 미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일단 장애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부적합이 39거든요. 그럼 지난 대선에서 1, 2위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하고 약간 유사해요. 이재명 후보가 50이 살짝 안 됐고 김문수 후보는 40을 살짝 넘었으니까 그 언저리인데, 두 차이가 한 9 내지 10%포인트다. 그것은 반대도 의외로 만만치 않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는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총리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건 쉽습니다. 우리 한 7,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모든 내각 인원 총 진용을 꾸리기까지 195일 걸렸어요. 6달 하고도 보름. 자, 대통령 5년 임기면 개월수로 60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보름을 인사 채우는 데 썼어요. 10분의 1. 임기의 10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물론 그때도 인수위가 없었지만 인사청문 과정 굉장한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번 김민석 총리 건도 이게 늦어지거나 자꾸 뭐 이러면 연쇄적으로 늦어져요. 장관 재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협의했던 195일까지 가면 정말 안 되죠. 네. 세상에 임기의 10분의 1을 사람 안 치는데 쓴다는 거 말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휴가를 가는데 휴가가 열흘이야. 금쪽 같은 휴가 잘 써야 되는데 하루를 꼬박 그냥 날려버려요. 나의 잘못, 아무런 잘못과 상관없이. 아깝죠. 월급이 10% 가만히 있는데 줄은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일단 빨리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적 눈높이에서 뭐 제기하는 의문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언론이든 어느 정파든.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계엄 내란의 공동 책임범들이에요. 그렇죠? 네.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계엄 내란을 국민들이 극복해내고서 만들어서 막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계엄 내란에 대한 공동 책임자로서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하는 그 의무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큰 야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정치 구조의 특수성상, 이게 뭐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도 있지만 10몇 년, 20몇 년 전 것도 있잖아요. 지금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제기되는 의문 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정가의 관행이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알겠죠. 그때 정치한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하니까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비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릴 필요는 있다. 그런 점은 하나 제가 말을 하고 싶고, 새 정부의 발목을 감정적으로 잡을 권리는 어느 정파에도 없으나 국민의힘은 특히 더더욱 자기들을 되돌아보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별로 제가 이게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40대, 50대가 가장 높았어요, 예상대로. 네. 그런데 이 30대에서 굉장히 낮았고 70대는 당연히 낮을 거고요. 네. 20대에서도 좀 낮은 그 지지도를 적합하다는 응답을 보였거든요. 요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 30대에서 적합하다는 비율이 꽤 낮잖아요. 네, 30%대였어요. 네. 이재명 지난 대선 후 한 보름 16일쯤 됐나요? 대선 네. 치른 지. 그때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했던 20, 30대의
찬성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이유는 20, 30대는 특히나 그들만의 민감하고도 분명하고 원칙적인 공정에 대한 감각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들은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하는 경쟁 체제는 갖춰다오. 각자의 능력 차이와 노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경쟁의 룰은 똑같아야 한다. 이 공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고 높습니다. 저는 그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들의 눈에 김민석 후보 총리 내정자 돈이 뭐 한 5, 6억 정도 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는데 쓴 건 얼마야? 그럼 나머지 어디서 왔어? 지금 제기되는 핵심 문제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럴 때 네. 그거는 뭐 경조사 치를 때 이렇게 들어온 거 출판 기념회 하면 정치인들 하면 뭐 좀 오자 그런 것들인데 그건 어떻게 세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식 집계가 안 되는. 내가 우리 경조사 얼마 들어왔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선뜻 김 총리 내정자의 설명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20, 30대는 저는 거기에서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70대 이상에서 좀 그런 것은 정치적 컬러하고 관련이 있다고.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태도와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빙 가능한 자료는 다 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증빙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간절한 태도로 호소를 해야지. 내가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나가면 좀 역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법부 중립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공정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중립을 잃고 불공정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정말 무려 79.5, 네. 80%. 이건 정말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사법 개혁되어야 한다.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월드컵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독도는 한국땅이다.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누가 봐도 우리 다 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 빼고는 가장 높은 수치 같아요. 여지껏 본 여론조사 문제 항목에 대한 찬성 답변에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민들, 평범하고도 원칙과 상식과 합리를 중시하는 시민들 눈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수치라고 보는데 우리 하나 주안점 있게 봐야 될 게 여기서 말한 사법부는 수사기관과 법원 두 개가 아마 함께 혼용돼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좁은 의미로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데 보통 시민들에게 사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검찰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개혁을 해서 수사기관과 기소를 따로 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의 사법, 법원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의 검찰이 그동안 대단히 권한이 팽배했고 많은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 80%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에는 검찰 법원이 다 들어있다. 근데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원에 대한 민중적 차원의 개혁도 가열차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네. 출마 연설 같았나요? 굉장한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현직 임기 중에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넘게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많은 여론조사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50% 이쪽 저쪽 50%를 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고 하니까 지금 문제는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수설 소수설은 없어요. 흔히들은 뭐가 다수설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팩트 관계를 보자면 그래서
제대로 논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있을 수 없고 소수가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정황과 법 정신, 그다음에 국가 운영, 국가 기능과 권한의 정상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더 많이 여론이 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이 아니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제비가 몇 주일 동안 울면 그건 봄 맞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로는 여론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지는 않고 이번에 나온 수차 보면 재판 중단하자 54%,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41.3%, 약 12.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맞죠? 12.7%포인트. 네. 오차범위는 물론 넘어서는 것이고요. 이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어디가 이겼으니까 마치 축구에서 3대 2면 어디가 승 그렇게 볼 만한 게 아니라 국가 기능과 권한의 정상적인 작동 및 법 정신을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점은 이제는 여론의 가닥은 잡혀져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날짜들을 모두 다 추후로 연기했잖아요. 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그게 법과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게 옳다는 법관들의 뭉쳐진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힘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군부를 떼면서 네. 그래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한켠에서는 그럼 만약에 이제 국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재판이 거의 5년째 1심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문제 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유명한 빠루 사건이었죠. 네, 맞아요.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네. 막 그런 거. 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말 오래 걸리기는 해요. 음. 근데 이 5년은 심했죠, 근데. 그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등치할 수는 없어요. 국힘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논거로 그거를 잡는 것은 저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고 보고 대법원에 가서 천년 만년까지는 아니겠구나. 네. 5년 세월 없이 한양 없이 가는 것은 상고심이 너무 많고 1년에 10,000건인데 그걸 네. 13명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10,000 나누기 13 해보십시오. 그럼 대법관사가 얼마씩 돌아가는지. 네. 게다가 전원 합의체라도 들어가면 심리검증하고. 그래서 상고법원이 따로 상고 전문법원 만들 필요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목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거리는 막 쏟아지는데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대법관 쉽게 말하면 늘려야 되는 네. 것이고요.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권은 앞서서 확인이 됐는데 나경원 건 이게 뭐 너무 오래 걸렸다 이것을 함께 말하는 것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름인데 군불 그렇게 이상하게 떼면 덥죠. 예, 여름인데 군불은 좀 그만 떼시고. 예. 네, 국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일단 당대표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네.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1,008명 유선 전화, 무선 전화로 이렇게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선거에 패배한 국힘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누가 당대표 적임자인가 하고 물었더니 김문수 20%, 한동훈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힘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정당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 부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아직도 이 당은 친윤, 반윤, 친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3년 전에 네. 취임한 직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아니 자기 당 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가 임기 반 정도 겨우 넘긴 얼마 어느 즈음에 갑자기 비상계엄이란 걸 해가지고 내란 국면으로 들어가더니 파면된 게 지난 4월 4일이에요. 2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참 혹독한 심판을 받았으면 이 대단한 정치 행위, 국민들의 의사가 표로 확인되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단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뭘 원하는지가 확인이 됐으면 뒤늦게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도 친윤이 나오고 그러게. 김문수는 사실 친윤을 대표하는 인사로 볼 수 그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원내대표 뽑았을 때도 친윤계를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성원석 의원인가가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엄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된 생각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단 친윤 비윤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근다고 거기 가서 뭐 제가 뭐 피켓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표 깎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몰라. 계엄에 동조하고 옹호하면 강경 극우 보수들이 자기한테 있을 것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그게 다 나을 거라는 계산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래 계엄 내란이 그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인지 뭔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대통령 뭐 출당하라거나 제명하라거나 계엄 내란이 잘못됐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이 아직도 여론조사하면 1등으로 나와요. 이게 국힘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건 논평할 가치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국힘의 현주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저기는 아직도 탄핵의강 저편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네. 더 이야기는 하긴 해야 돼요. 평안히. 김 전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일단 당대표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행보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일단 여의도에서 전직 의원 40명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은 정당으로서 문제가 참으로 많은데 쓰러져가는 정당에 그 초가삼간 기둥 흔들리는 기둥 같은 당권을 놓고 누가 누구랑 밥 먹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고 네. 제가 그거를 뭐 분석하거나 전해드릴 지식도 별로 솔직히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나 뭐 방금 처음 알았어요. 누가 40명하고 밥 먹었다는 네네네. 거. 예.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 안 들으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저 국힘 이야기는 좀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냥 저 죄송은 네. 한데 밥 먹은 줄 몰라서 죄송은 네. 한데 이게 이렇게 죄송해야 할 일인가 하기는 싶고 일단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당 대표로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은 뭔가 배반자 프레임을 아직도 못 떨쳐버리고 있어서 항상 2등.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너 요번에도 나갔다가 또 지면 대선 후보 때 나왔다 졌어. 요번에도 또 져. 그다음에 예전에 비대위원장 당 대표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잘잘못을 떠나서 아무튼 그게 국힘의 주된 정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이번에도 나갔다 지면 계속 세 번째 퇴짜 맞고 이러면 귀하의 이미지에 별로 안 좋으니까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어때라고 말하는 측근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힘의 명확한 현주소이고 제가 저 미스터 한을 뭐 높이 평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한동훈 전 장관 네. 미스터 한 아니 뭐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네. 아무튼 이러고 있는 한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이른바 소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당대표가 된들 저는 물갈이가 완전히 되지 않는 한 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혹평을 면키 힘들 것이다. 그리고 네. 전광훈류의 극우와 완전 결별하지 않는 한 으흠. 국힘은 힘듭니다. 네. 무엇을 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네.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예. 자, 일단 김문수와 한동훈 관련해서 할 말이 없으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그분이 새로워요. 아, 그러게요. 또 말하고 보니까 또 그런가 싶기도 방향 하고. 오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네. 확실하게 이거 당대표 도전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민심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체력과 있는 기회마다 항상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트라이 하시는
그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아마 8월 달에 전당대회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철수하지 않고 본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분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요? 그러니까 득표율이나 당 내건 전국 단위의 투표건 이런 거 보면 어느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정 같은 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은 최고의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이고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명확히 평가하고 계시고 여러 모색을 하시는데 항상 결과는 그분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말고 투표자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 내란 국면에서 국회에 혼자 남아서 투표하고 했던 몇몇 장면은 우리 선명히 기억하잖아요. 예. 그리고 적어도 전광훈류가 아닌 것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국힘 내에서 이렇게 비교적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원 토양 자체가 지극히 문제투성이고 약간의 개선으로, 약간의 물갈이로는 원 탱크 안에 물의 농도 자체를 바꾸기 힘든 곳이 국힘이라면 다른 정치 결사체를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힘든 곳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네.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 어려운 것 좀 묻지 마시라니까요. 마지막 어려운 질문을 또 한 개만 드리면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 네. 불출마 쪽으로 굳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또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나왔을 경우에 예.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어려운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살살 네. 바꿔가지고 물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마 내년 1년 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중에 어디 보궐선거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죄 평가가 뭐 이런데 한두 군데 어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올 10월 아니면 내년 4월쯤에 그 선거가 열릴 텐데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유니폼을 제대로 된 옷을 하나 갖춰 입을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당대표보다는 국회의원직이거나 서울시장 같은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국힘이 짧은 시간 안에 개과천선을 세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김문수가 나온다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가 당대표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이예요. 네.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드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정치하는 언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